외채를 갚지 못해서 부도를 낸다는 거는 더 이상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수입할 수 없게 됩니다. 달러가 없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식량은 물론이고 에너지, 석유까지도 수입을 못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이 굶는다거나 추위에 떨게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녕하세요, 홍익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그 IMF 사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병주고 약중 결과인데 하여튼 위기의 순간에 미국이 우리를 돕게 됩니다. 그 내용을 잘 보면 1997년 12월 3일 IMF가 총 583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음에도 국가부도 위험으로 환율이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이틀 후인 12월 5일 IMF로부터 52억 달러가 들어왔는데 그건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빠져나갔습니다. 우리 정부는 IMF 협상이 타결되면 외국 금융기관들이 자금 인출 독촉이 진정될 걸로 기대됐었는데 실상은 반대였어요. 그들은 그간 한국에 달러가 부족해 회수하지 못했던 그들의 대출금을 IMF로부터 달러가 들어오자 서둘러 회수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환시장에 한국의 부도 위기감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 같은 경우는 외환시장이 개장되자마자 37분 만에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그 이유는 환율 상승폭이 하루 상승 제한폭인 1,566원까지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환율이 연초 800원 대비 2배 가까이 됐음에도 아무도 달러를 팔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12월 18일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고작 39억 달러였습니다. 12월 23일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두고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손써볼 도리가 없는 마지막 상황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환율이 196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당시 윌리엄 코온 국방장관과 매들리 울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나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우리나라의 부도를 막아준 사람들입니다. 그 내용을 좀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국가부도라는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래도 이 위기적인 상황을 타개해 준 것이 미국이었습니다. 우선 그때 12월 19일 백악관에서 국가안보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클린턴 대통령을 위시해서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윌리엄 코엔 국방장관,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 그 다음에 사무엘 버거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둘러앉았습니다. 대통령을 제외한 네 사람이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날 안보회의의 의제는 한국의 외채만기 연장 문제였습니다. 즉 부도를 낼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회의였습니다. 곧 우리나라의 운명이 유대인들에 의해 재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루빈 재무장관은 시장 논리를 들어서 한국 채권의 만기 연장 문제는 이거는 민간 금융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론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윌리엄 코온 국방장관이 한국은 수만 명의 미군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총을 겨누고 있는 나라다. 한국의 경제 위기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풀어가야 한다라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코온 장관을 거들고 나선 사람이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한국에 대한 자금 지원을 조기에 재개하고 외국 은행들의 외채 연장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옥죄했던 경제 문제가 안보 논리로 해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무렵 한국 외환시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12월 23일 이때 구원투수로 나선 사람들 역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린스펀 자서전에 보면 그의 격동의 시기라는 자서전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에 급전을 공급해 한국 경제를 회생시킨 로버트 루빈 당시 재무장관은 전 세계 재무장관들의 명예 전당에 오를 만하다. 한국 정부는 250억 달러의 외환이 있어 끄떡없다고 주장했으나 우리는 곧 한국 정부가 장난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어려운 문제는 전 세계 수십 개 대형은행에 한국 부채를 회수하지 말라고 설득하는 일이었다. 우리는 전 세계 재무장관, 은행장들의 잠을
일시에 깨우는 기록을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빈 재무장관의 자서전 글로벌 경제의 위기와 미국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휴가철에 전 세계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장이 잠을 설치게 하는 기록을 수립했다. 나는 서머스 차관방에서 미국 은행들과 투자은행들의 전화를 걸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장 윌리엄 맥다노도 국제적 상대역들에게 전화했고 그들은 다시 유럽과 일본의 은행에 전화를 했다. 이후 크리스마스 다음 날 IMF와 미국 등 G7 국가들이 자금을 조기에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 가치가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이날 미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은 모라토리엄 위기감이 감돌던 12월 23일보다는 22.6%가 떨어진 달러당 1,498원에 마감했습니다. 절대절명 위기의 순간에 이렇게 수습되었습니다. 자, 미국이 우리한테 병주고 약준 결과지만 하여튼 우리는 이렇게 부도의 위험은 넘겨섰습니다. 부도가 왜 무섭냐 하면 한 나라가 외채를 갚지 못해서 부도를 낸다는 거는 더 이상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수입할 수 없게 됩니다. 달러가 없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식량은 물론이고 에너지, 석유까지도 수입을 못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이 굶는다거나 추위에 떨게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는 모든 자금 운용이 힘들어지고 설사 자금을 운용하더라도 아주 고율의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와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게다가 한번 이렇게 부도, 신용을 잃은 나라는 그 다음에 그 신용을 회복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한 순간에 미국이 마지막에 한국이 부도가 나지 않도록 그들 대통령서부터 강요들 그리고 금융계 인사들이 총동원해서 우리나라 부도를 막아준 거는 기억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